예, 방금 소개받은 박상길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마인드풀 가드너로부터 강연 제의를 받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정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또 토양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구나.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또 굉장히 놀라웠고 굉장히 한국 정원의 미래는 밝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국의 정원 문화가 상륙한 지도 이제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원 관련 활동과 행사들이 있어 왔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우리는 정원을 또 정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정원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은 정원은 식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정원은 식물이 살아가는 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정원은 그 집이 아름다워야 하지, 그 집에 살아가고 있는 입주자, 주민인 식물이 아름다운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일단 집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또 집이 건강해야지 거기서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정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 토양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정말 정원의 본질은 식물이 살아가는 집인데 식물이 살아가는 집이 토양이잖아요. 그럼 그 토양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이어야 되는데 전혀 정원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정원에 대한 관심을 토양에 대한 관심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정원의 본질, 정원의 정체성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면에서 토양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정원에 대한 관심을 꽃에 대한 관심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한 정원가는 바로 식물의 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비로소 올바른 토양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를 식물 생리학 보론이라고 했거든요. 왜 보론이라면 사실 식물 생리학 관련 책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책들이 식물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가? 과연 뿌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가? 저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눈여겨보지를 못했고요. 이 얘기는 식물의 뿌리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식물의 뿌리가 흙 속에서 살기 위해선 사람과 똑같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숨을 쉰다고 하는 게 호흡이죠.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계속 이제 앞서 좋은 흙, 좋은 토양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연 좋은 흙, 좋은 토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좋은 토양이라는 말 이전에 저희들이 토양이라는 말 뜻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좋은 흙이 뭔지는 금방 정해지게 됩니다. 토양이란 말 그 자체가 양자가 부드러울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양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흙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은 부드러운 흙이 좋은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과연 부드러운 흙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부드러운 흙이 좋을까? 부드러운 흙에서는 뿌리가 숨을 잘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꾸로 부드럽지 않고 단단한 흙에서는 뿌리가 숨을 잘 쉬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에게는 식물 생리학과 관련해서 뿌리의 산소 호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엔 정원 토양학 실온이라고 했습니다.
왜 실온인가? 시중에는 토양학 관련 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이 다루고 있는 토양은 사실 정원 토양과는 관계가 없죠. 그 책들이 다루고 있는 토양은 농업 토양, 또 산림 토양. 그러다 보니까 정원의 토양은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개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룬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원가를 꿈꾸는 분들이시라면 정원 토양학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토양의 구성. 과연 우리가 정원을 만들 때 주로 도시에 만드는데 그 도시의 토양은 과연 경작지 토양, 산림 토양과 무엇이 다른지 그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식물 생리학 보론에서 중요한 내용은 우리들이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저희들의 잘못된 상식의 출발점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식물은 호흡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식물의 뿌리는 24시간 산소 호흡을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흙의 1차적인 조건은 뿌리가 산소 호흡을 잘할 수 있는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 가지에서 뿌리로라는 얘기는 우리가 정원에 대한 관심에선 지상부에 대한 관심만 갖는데 사실은 지상부가 아닌 지하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내안성에서 내건성으로는 사실 식물을 다룰 때 내안성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아직 저희들은 식물의 내건성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정원의 자연 모델, 서양에서 발달한 정원의 자연 모델은 초원입니다. 초원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은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럼 건조한 환경에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그 식물들의 내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동물의 호흡을 말해주고 있죠. 호흡 말 그대로 산소를 들이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 바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근데 이것은 식물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식물도 호흡을 해야 에너지가 생기죠. 그 에너지는 뭐겠습니까? 뿌리가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호흡을 해야만 이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 결과 수분과 양분의 흡수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동물의 이 호흡기관은 태 하나에 국한되죠. 근데 반면에 식물의 호흡기관은 동물보다 더 많습니다. 뿌리로 통해서 당연히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엔 잎도 야간에는 호흡을 하죠. 그리고 이 나무 줄기마다 이 형성되어 있는 독특한 무늬, 이거를 피목이라고 하죠. 피목, 수피의 눈이다고 하죠. 그런데 이 피목이 뭘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피목이 바로 산소 호흡의 기관이 됩니다. 이걸 보시면 어찌 보면 동물보다 식물이 더 산소 호흡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이 근권이라는 말이 되죠. 근권이라는 말은 근계와는 다릅니다. 근계는 말 그대로 뿌리들의 시스템이지만 근권은, 이 라이조스피어는, 근권은 이 뿌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뿌리 하나하나마다 미생물과 공생을 이루고 있는 그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우리는 뿌리가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는 분비도 합니다. 무엇을 분비하는가?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낸 탄수화물, 당분을 분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분비할까? 쓸데없이. 그건 바로 이 당분이, 탄수화물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식물의 뿌리는 미생물과 공존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미생물이 무엇을 해주는가? 바로 토양 속에 있는 무기물들을 녹여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미생물의 기능 중에 하나가 식물에게 어떤 저항물질 또한 공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예인데요. 사실 정원에 가보면 정원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면 첫 번째로 열심히 물을 주시죠. 그 다음에는 열심히 또 잡초를 뽑으시죠. 그런데 정작 열심히 물을 주는데 그 물이 흙 속으로 잘 스며들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사실 물을 주었을 때 그 물이 흙 속으로 잘 스며들어야만 효과적인 물주기일 텐데, 만약 그 물이 흙 속으로 잘 스며들지 못한다면 그 물 아무리 줘도 그 물은 그냥 바깥으로 표면으로 다 흘러나갈 뿐이고 일부 이렇게 표층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표층에 있는 뿌리들이 물에 잠기게 되고, 그래서 물 속에서는 저희가 숨을 못 쉬잖아요. 뿌리도 똑같습니다. 물 속에서는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산소호흡 마비로 뿌리들은 죽어가고 그 결과가 이제 썩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화분의 예가 되거든요. 보통 화분에 상토를 많이 쓰는데 그 상토의 폐해는 너무 과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화분에서 식물이 죽을 때는 뿌리가 썩어서 죽는 게 태반이죠. 물이 부족해서 건조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에어포트라는 거죠. 바깥에 공기가 있는 포트다라는 얘기인데요. 왜 바깥에 공기 구멍을 뚫었을까? 만약에 이걸 공기 구멍을 안 뚫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통 식물을 식재할 때 포트에서 뿌리를 뽑아보면 뿌리가 바깥으로 빙빙 돌고 있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뿌리들이 왜 이렇게 바깥에서 맴맴 돌고 있을까? 그 포트묘를 반으로 딱 쪼개보면 안쪽에는 뿌리가 별로 없어요. 뿌리가 발달한 것은 바깥쪽이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무엇을 찾아서 이렇게 맴맴 돌고 있는 것인가? 수분이 아니라 공기를 찾아서 맴맴 돌고 있다는 뜻이 되죠. 왜냐하면 뿌리가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에어포트는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바깥에 외측에 공기구멍이 없으면 뿌리가 산소를 찾아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맴맴 돌겠죠. 근데 이렇게 안에서 맴맴 도는 뿌리의 문제점이 뭐냐? 그 뿌리에서는 잔뿌리가 발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바깥에 구멍을 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말라 죽겠죠. 이게 끝이 죽으면 이 안에서 새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줄기와 가장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잔뿌리가 많이 발달하게 되죠. 이 결과 이 나무는 옮겨 심더라도 이 줄기와 가까운 쪽에 뿌리가 많기 때문에 이식 후에도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뿌리의 산소호흡 원리를 활용한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식물을 식재할 때 이렇게 맴도는 뿌리들은 다 잘라내세요라고 외국의 책에서는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실 정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흙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어디에 대한 관심이 없는가? 뿌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뿌리를 무서워하죠. 뿌리를 건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정원 실습할 때 요 맴도는 뿌리는 다 자르세요 해도 그거를 쉽게 잘 자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날까봐, 망칠까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부의 가지를 자르면 더 많은 가지가 나오게 되죠. 뿌리도 자르면 더 많은 뿌리가 나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맴도는 뿌리를 잘라야만 가까운 쪽에서 잔뿌리가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건성의 조건 그랬는데 이게 좀 바위들이 있잖아요. 이 바위들이 있고 또 이제 구조물, 건축물의 잔해들이 있고 이건 서귀포 해안이고 다 바위들이 있죠. 이곳들의 공통점이 이제 건조한 지형이죠. 그런데 사실 이 건조한 지형에서 이 식물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여기 다육식물처럼 평소에 잎에 수분을 저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털새움풀이나 암대극처럼 평소에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얘기는 깊게 내려갈수록 수분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건성 식물이라고 해서 어떠한 흙에서도 잘 살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건성 식물도 뿌리를 잘 뻗지 못하는 단단한 흙이라면 건조한 환경에 견디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갈 멀칭의 예잖아요. 서양에서 정원을 보면 이렇게 자갈로 멀칭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멀칭제 그러면 당연히 바크나 우드칩 이런 유기물 소재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양 정원의 자연 모델은 초원이죠. 초원에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가 없는데 그 바닥에 땅에 바크나 우드칩이 쌓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양 정원에서는 멀칭제로 이렇게 자갈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 한국에서도 멀칭제 그러면 무조건 유기물을 까는 것은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을 깔게 되면 보습력이 높아지죠. 하지만 보습력을 높이는 게 오히려 정원 식물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그 예거든요. 이게 지금 제주도에 있는 백회가든인데 2018년에 갔을 때 이 드럼스틱이 상태가 좋지 않죠.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이 멀칭제에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바크가 우드칩이 깔려 있잖아요. 이 드럼스틱은 잎이 은녹색이죠. 은녹색만 봐도 이 식물은 건조한 데서 살아가는 식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건조한 데서 살아가는 식물에게는 이 지표면에 자갈들이 있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우드칩이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드칩을 깔아놓은 결과 바로 토양 표면이 습해요. 그 결과 뿌리는 썩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19년에 갔더니 지금 건강하죠. 그 이유를 봤더니 바로 이제 멀칭제를 바꾸셨더라고요. 다 자갈로. 결국은 이렇게 건조한 지형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에게 멀칭제는 자갈을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토양 수분으로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흙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이 수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수분과 물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수분은 모이스처예요. 물은 워터고 식물의 뿌리는 물을 흡수할 수 없어요. 식물의 뿌리가 흡수하는 건 수분입니다. 그래서 서양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촉촉하지만 배수는 잘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촉촉하다는 얘기는 바로 습기. 습기는 유지가 되되 이 워터, 물은 빠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미사 성분이에요. 주로 정원에서 쓰는 흙의 성분이 미사가 되는데 이 미사는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토양 실험의 사례인데요. 토양에서 물이 빠질 때 밑에 입자가 굵은 흙이 있으면 물이 더 잘 빠질 걸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물은 내려가다가 멈춘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저희들이 토양을 조성할 때 전체적으로 토양 입자의 굵기를 균등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물을 줬을 때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토양 흙에 붙어있는 수분도 이용할 수 없고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가는 이 중력수도 이용할 수 없고 오로지 모이스처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더가든에서 조성한 숲 정원인데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 이 식물들은 과습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빠짐이 좋은 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2m까지 다 토양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 일본의 유기농 정원가들이 한국에 와서 강의한 건데 이때 이분들이 던진 질문이 그거였어요. 좋은 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흙 그러면 양분이 많은 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와 달라요. 뿌리가 숨을 잘 쉴 수 있는 흙, 그게 바로 구조가 좋은 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실 비료의 성분은 다 광물의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비료를 주지 않더라도 식물은 흙 속에 있는 미네랄들을 다 흡수하며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비료를 공급한 게 왼쪽이고 오른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 사람들이 비료를 공급하지 않을 때 오히려 뿌리가 더 잘 발달하더라. 사람이 비료를 공급하게 되면 뿌리는 제한적으로만 발달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식물체 내에도 다양한 성분들이 축적되기 어렵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에서 흔히 쓰는 이제 상토의 폐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맣게 있는 게 피트모스죠. 이 피트모스를 많이 쓰게 되면 이렇게 보십시오. 물이 안 내려갑니다. 오히려 피트모스를 쓰게 되면 물이 정체가 돼서 과습해서 뿌리가 산소 호흡을 하기 어려운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토양. 저희들이 흔히 토양을 배울 때 이게 전형적인 예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의 비율이죠. 보통 고체가 50%인데 사실 도시토양은 고체의 비율이 거의 7, 80%에 해당을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공기가 소통할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시에서 정원을 만들 때는 공기층이 많은 흙을 사용을 해야만 한다. 근데 이것은 이제 흙을 쓸 때 서로 다른 흙이 경우가 많죠. 이때는 반드시 이것을 섞어 주어야만 한다. 섞지 않으면 물이 내려가다가 여기서 멈추게 된다. 그리고 시중에는 이제 토양 개량제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사실 토양 개량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을 좋게 하는 게 흙을 개량하는 것이냐 하면 한국에서는 보습성을 높이면 좋은 흙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토양을 개량한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숨을 잘 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흙 속에 입자가 굵은 흙, 입자가 굵을수록 토양 공급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시중에 판매되는 토양 개량제를 쓰게 되면 과습의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농으로 유명한 이 기무라 아키노리가 썩지 않는 사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한 말이죠. 물을 적게 주라. 또 물을 적게 주어야만 오히려 잔뿌리가 잘 발달하고, 또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토양 속에 공기층이 자주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뿌리의 건강이 오히려 나빠질 소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좋은 흙은 무엇인가? 그것은 양분이 많은 흙이 좋은 흙이 아니고 뿌리가 숨을 잘 쉴 수 있는 흙이 좋은 흙이다. 그래서 좋은 정원원이 되려면 뿌리가 숨을 잘 쉴 수 있는 흙, 구덩이를 파고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즉각 빠져나가야만 한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